둘이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양자택일, 즉 둘 중 하나만 골라서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if문에 대해 배웠어요. if의 조건이 참이면 바로 다음 문장을, 거짓이라면 곧바로 else로 실행 순서가 변경돼서 그 뒤에 문장을 실행하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를 골라서 실행할 수 있는 중첩된 if문과 건물에서 잘 볼 수 있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차례대로 실생활의 예와 비교하면서 시 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친구들끼리 인기 투표를 해서 둘이는 4팀 중에 한 팀에 투표를 해야 해요. 만일 소년시대가 아니라면 나머지 3팀 중에 한 팀에 투표를 해야겠죠. 만일 소녀시대에 투표를 했다면 나머지 2팀은 투표를 하지 않고 지나가야 되겠죠. 이처럼 여러 개 중에 딱 한 개만 골라서 실행을 해야 할 때는 else 다음에 if를 중첩하는 모양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else 다음에 if가 등장하는 거 봤었죠. 근데 오늘은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둘이가 4팀 중 한 팀에 투표하는 과정을 if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if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이런 경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조건을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년시대가 좋아? 그렇다면 소년시대에 한 표.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크게 if문을 작성했어요. 즉 이렇게 좌우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눈 경우죠. 자, else에 오는 경우는 소년시대가 좋지 않은 경우에 else가 와요. 그러면 이 else에 왔을 때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이건 역시 또다시 소녀시대냐 아니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if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소녀시대가 좋아? 그럼 소녀시대에 한 표.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적어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또 둘 중 하나네요. 2PMAM이냐 21원이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if문을 사용해서 2PMAM이 좋다면 여기에 한 표를,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한 표를. 이렇게 else 뒤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니? 그렇지 않다면 이렇니? 이렇게 else 뒤에 if가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조금 특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들여쓰기 방법은 else일 때 할 일은 else와 나란하게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하고 그 안의 내용은 한 탭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렇다면 이 if문에서도 if일 때 할 일 나란히, else일 때 할 일 나란히, 그리고 이 중괄호 안의 내용은 한 탭 들어가서 작성하게 되고, 즉 중괄호가 나타날 때마다 실제 실행할 내용은 한 탭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if else가 계속 중첩되다 보면 들여쓰기가 밀려서 보기에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else 뒤에 곧바로 if가 자주 나타나는 경우는 들여쓰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else 다음에 if를 곧바로 사용하는 거죠. 해석을 한다면 혹시 이 조건이 참이니? 그렇다면 이 문장을 해.
그리고는 끝내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어디로 옵니까? else로 오겠죠. 그렇지 않다면 혹시 이 조건이니 만족하면 문장 2를 그 다음에는 if를 끝내고 여러 개의 if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왼쪽에 원래의 들여쓰기 모양을 보면 알듯이 크게는 if 하나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문장 1을 실행하고 난 다음엔 어디를 가요? else 뒤에 거 생략하죠. 여기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들여쓰기를 이렇게 자꾸 들여서 쓰지 않고 나란히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이면 이거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조건이면 이것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조건이면 이것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쉽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else가 없는 if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학교에 갈 때 우산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가 올 때만 특별히 우산을 갖고 가죠. 이처럼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특별히 추가로 할 일이 있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면 if문에서 else를 생략해도 됩니다. 봉사활동 점수를 계산할 때 헌혈을 3회 이상 했다면 그렇게 중요한 피를 많이 뽑았으니까 봉사 점수를 1점 더 주고요. 도서관에서 봉사한 횟수가 10번이나 넘는다면 또 1점을 더 추가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할까요? 이렇게 작성할 수 있네요. 헌혈이 3회 이상일 때만 봉사 점수를 1 추가하죠. 3회 이상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혈 횟수를 물어서 타임에 입력받은 후 이 타임이 3회 이상이라면 봉사 점수를 현재 점수에서 1점 더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이게 바로 봉사 점수를 1 추가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참이라면 이렇게 서비스 값을 1 증가시키고 그 다음 어디로 가나요? 특별히 제어문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래 문장을 실행하겠죠. 그런데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else를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else가 없잖아요. 그냥 if문을 끝내게 되는 거죠. 조건이 거짓이라면 이 뒤에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else를 찾는데 else가 없죠. 그냥 if가 끝나고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즉 스캔F를 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를 1 증가시키고 printf를 할 수도 있고 스캔F를 한 다음에 곧바로 printf를 할 수도 있고 이 문장은 특별한 경우에만 추가로 하죠. 이런 경우에 else 없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양자택일을 한다면 이거냐 저거냐 if 만족일 때 할 일, else 거짓일 때 할 일. 그렇지만 양자택일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else 없이 if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if문을 처음 배우면 항상 else가 나타나야 되는 것 같아서 타임이 3회 이상이라면 서비스를 1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서비스 점수를 증가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에다가 0을 더해서 다시 집어넣는 이런 쓸데없는 문장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else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둘이가 깜깜한 밤에 잠시 베란다에 나가야 하나 봐요. 그렇다면 거실벽에 있는 스위치 중 베란다에 불이 오는 스위치를 눌러야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스위치들은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이 스위치와 연결된 곳에만 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C 언어에도 이러한 스위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문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일 중 특정 케이스, 즉 특정 경우에 맞는 일만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둘이의 거실 벽에 있는 새 스위치를 C의 스위치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위치 예약어, 케이스 예약어, 브레이크 예약어. 둘이가 누른 스위치가 거실용 케이스라면 거실에 불이 켜지고 주방용 케이스라면 주방에 불이 켜지고 베란다용 케이스라면 베란다에 불이 켜지기. 대략 이해가 되죠? 실제 C 언어의 스위치문의 구문은 이래요. 먼저 스위치문을 만나게 되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계산합니다. 이 괄호 안에는 식이 한 개만 올 수 있어요. 이 식을 계산하면 한 개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값을 케이스 D의 값과 차례대로 비교를 해요. 첫 번째 케이스 D의 값과 비교했더니 달라요. 그러면 나머지 통과하고 다음 케이스로 갑니다. 즉, 이 식을 계산한 결과 값과 일치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해요. 나한테 해당하는 케이스로 가서 뭔가를 실행하는 거죠. 이 케이스에 있는 값과 똑같다면 콜론 뒤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특별히 제어문이 없으니까 옆으로 계속 실행하는데 브레이크, 우리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잘 알죠? 차가 열심히 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면 자동차가 서잖아요. 스위치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즉, 케이스 값 2와 같다면 문장 2를 실행하고 브레이크를 실행하고 스위치문을 끝내게 되는 거죠. 만일 값 2와도 같지 않다면 그 다음 케이스에 있는 값과 차례대로 비교를 해요. 값 n과도 같지 않다면 어디로 올까요? 디폴트로 와요. 디폴트는 위에 있는 값들이 맞지 않으면 디폴트와 맞는 값으로 같은 값으로 인식을 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그 다음 문장이 중괄로 닫히니까 자동으로 스위치문을 끝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스위치문은 이 식을 계산해서 해당 케이스에 있는 값 뒤에 있는 내용만 실행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스위치문은 구조가 아주 단순해서 이런 경우면 이렇게, 이런 경우면 이렇게, 이런 경우면 이렇게 쉽게 이해되고 아주 깔끔한 구조지만 그만큼 제약사항도 있고 주의할 점도 있어요. 먼저 이 식은 반드시 정수형만 가능해요. 그 말은 실수형일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자형일 때도 사용 가능하다 적혀 있네요. 이것은 정수와 문자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가능해요. 이것은 심화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 다음 주의할 점은 이 브레이크는 꼭 사용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좋아요. 브레이크의 역할은 스위치문을 빠져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일 이 브레이크 문이 없다면 문장 1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 C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을 하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케이스 값 2로 와서 실행을 쭉 하고 또 만일 브레이크가 없다면 또 다음 케이스로 와서 계속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스위치문에서는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골라서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쓰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스 뒤에 오는 이 값은 1. 정수죠. 10 정수죠. A. 문자죠. 더하기 문자죠. 값 딱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식이 정수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 또한 정수형이어야 하고 2개, 3개, 식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올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일 때 할 일이 여러 개라면 여러 문장, 한 문장 끝나고 세미콜론, 한 문장 끝나고 세미콜론 이렇게 여러 문장을 사용해도 좋아요. 중괄호가 필요 없어요. 케이스 값 다음부터 그 다음 케이스 글자까지가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중괄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꼭 써야 할까요? 필요 없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연필 개수는 물었을 때 8이라고 입력하면 짝수개입니다. 7이라고 입력하면 홀수개입니다. 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볼 거예요. 일단 연필 개수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겠죠? n에다가 저장을 해서 우리는 짝수개입니다. 또는 홀수개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출력해야 되죠. 스위치문으로 작성할 수 있겠어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니까 짝수.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나머지가 1인 경우밖에 없죠. 2로 나누었으니까 홀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연필 개수는 묻고 스캔F로 입력받아서 결과를 출력해야 되니까 프린트F로 연필 개수는 묻고 스캔F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 우리는 짝수개입니다. 홀수개입니다. 둘 중 하나만 찍는 거예요. 스위치문을 이용한다면 스위치 예약어가 오고 반드시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조건을 적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케이스를 잘 봅니다. 케이스 뒤에 숫자가 0일 때 짝수개입니다. 라고 출력하죠. n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채워야 될 내용은 수식이 n을 2로 나누는 것. 이 수식 그대로겠어요. 이 수식의 결과값은 0 아니면 1이죠. 0이라면 첫 번째 케이스가 맞으니까 짝수개입니다. 찍고는 브레이크를 만나 스위치문을 끝내고 메인 함수가 끝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n을 2로 나누었을 때 7과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1이죠. 0이 아니니까 통과. 다음 케이스 1 같네요. 그러니까 홀수개입니다를 찍고 중괄호 끝내고 return 만나서 프로그램 실행 종료되겠습니다. 이 스위치문은 if문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짝수개입니다. 홀수개입니다. 둘 중 하나를 출력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안의 조건은 이 조건이 참일 때 짝수개입니다를 찍으니까 n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습니까? 까지가 조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조건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printf에 의해서 연필 개수는 무릎겠고 scanf를 만나서 8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렇다면 scanf가 끝나고 스위치문에 왔을 때 8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첫 번째 케이스의 값과 결과가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printf 짝수계입니다 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 화면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이 문제네요. 여기까지 실행하고 좀 전에 있었던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따라가는 거니까 제어문이 없으니까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결국 이 다음에 어디로 간다? 케이스 1로 가서 printf 홀수계입니다 를 출력하고 모니터에 홀수계입니다가 출력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중괄호 하고 return 만나서 메인 함수가 끝나겠죠. 이 브레이크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아래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8이라고 입력했을 때 짝수계입니다 다음에 홀수계입니다 까지 출력되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짝수계입니다 찍고 더 이상 홀수계입니다 다른 걸 하기 싫다면 꼭 브레이크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을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프로그램을 짜볼까요? 학년은 물었을 때 3이라고 입력하면 junior, 학년은 1이라고 입력하면 freshman 이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자, 필요한 변수는 일단 학년을 입력받아야 되니까 정수용 변수 grade에 학년 숫자를 입력받겠어요. 그 다음 이 학년 숫자가 1이라면 freshman, 2라면 sophomore, 3이라면 junior, 4라면 senior.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역시 스위치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행 결과 화면처럼 먼저 학년은 printf로 묻고 scanf로 학년 숫자를 입력받겠죠? 그 다음엔 이 입력받은 grade 값에 따라서 케이스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그래서 1이라면 freshman을 찍고 break, 2라면 sophomore, 4라면 senior 출력하고 break. 그래서 return으로 끝나게 하겠네요. 자, 여기서 학년은 물었을 때 3이라고 1에서 2, 3, 4 정확하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4를 누를 때 잘못해서 5를 누를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그레이드에 5가 들어왔다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디폴트에 와서 잘못된 학년이다 라는 메시지를 찍어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디폴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문을 if문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만일 그레이드가 1이라면 freshman 출력하고 if를 끝내는 거죠. 1이 아니라면 else로겠죠. 그런데 혹시 2와 같아? 그렇다면 sophomore 찍고 끝내겠고,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배운 else if가 여러 번 등장하는 if문이 되겠네요. 조건만 보면 1학년이라면 freshman, 2라면 sophomore, 3이라면 junior, 4라면 senior.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학년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네요. 지금 두 개의 스위치문과
if문을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왠지 if문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요. 스위치는 이 식 다음에 케이스 뒤에 값을 이용해서 곧바로 해당하는 케이스를 찾아서 실행할 내용을 바로바로 알 수 있죠. 아주 깔끔하고 구조가 잘 만들어진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위치문을 쓸 수 있는 곳에서는 if보다는 스위치를 쓰는 것이 더 좋아요.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조건이 참일 때만 특별히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else 없는 if문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남자는 여친이, 여자는 남친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else가 없는 if문도 많이 사용한답니다.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만 실행할 수 있는 if와 스위치에 대해서 배웠죠. 1에서 4번까지의 4명의 후보자가 있는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번호가 n 변수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후보자의 득표수를 증가해야 할까요? n 번호가 1이라면 후보 1의 득표수를, 그렇지 않고 2라면 후보 2의 득표수를, 그렇지 않고 3이라면 후보 3을, 그렇지 않고 4라면 후보 4의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1, 2, 3, 4가 아닌 엉뚱한 번호를 찍었으니까 무효표가 1 증가되겠죠. 이것을 스위치문으로 표현한다면 스위치는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에 n 값을 식으로 써서 n이 1인 케이스라면 후보 1을 1 증가시키고 그만하게 브레이크. 그렇지 않고 2라면 후보 2를 1 증가시키고 브레이크 걸어서 그만두게. 1도 2도 3도 4도 아니면 디폴트에 와서 무효표를 1 증가시키고 그만두게.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요. 이제는 퀴즈 타임인 거 다 알죠? 나이가 age에 저장되어 있을 때 10대, 20대, 30대, 40대 또는 그 이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출력하려면 다음 if문을 어떻게 완성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printf를 보니까 40대 또는 그 이상, 4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else에 오는 경우는 40보다 적은 경우예요. 40보다 적은데 30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30 되겠죠? 조건 age가 3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렇지 않다면은 30보다 적을 때 오는 경우죠. 30보다 적지만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20대. 그렇지 않다면에 오는 거는 20보다 적을 때만 오죠. 그 중에서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10대.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치문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스캔F에 의해서 op라는 변수에 문자 한 개가 입력이 되는데 이 문자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호라면 이에 맞는 글자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스위치 이 시간에는 방금 입력받은 OP가 와야 되겠죠? 이 OP가 더하기인 경우, 자, 여기서 주의할 것, OP는 문자를 입력받는 변수, 캐릭터형 변수예요. 그렇다면 이 OP의 값을 비교할 때 케이스 뒤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더하기 기호만 적는다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습니다. 문자는 우리 C 언어에서 앞뒤로 작은 따옴표 붙여줘야 문자 상수가 되죠. 반드시 더하기 앞뒤로 문자 상수를 해주고 더하기라면 더하기를 printf로 찍으면 되겠죠.
그런데 더하기를 찍고 난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와서 다른 글자를 찍으면 안 되니까 스위치문을 빠져나오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죠. 빼기일 때는 빼기, 곱하기일 때는 곱하기, 나누기일 때는 나누기. 그런데 이 네 가지 문자가 아니라면 그냥 모두 합쳐서 디폴트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다음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합니다. age에 45가 저장되어 있을 때 첫 번째 if문의 결과는 이 중에 어느 거일까요? 자,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현재 age에 45가 들어있죠. 45는 20보다 크거나 같아요. 참이니까 20대를 출력하겠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가나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네요. age가 3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45는 30보다 크거나 같죠? 참이니까 30대도 찍어요. 그 다음 if문으로 오겠죠? age가 4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45는 40보다 크거나 같죠? 40대 또는 그 이상을 찍어요. 그리고 입니다. 결국 20대, 30대, 40대 또는 그 이상입니다. 를 찍는 2번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45는 4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예. printf 40대 또는 그 이상을 찍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이 문장 아래 문장은 else예요. if와 else 하나의 if문이고 조건이 참이면 여기를 그렇지 않으면 else 뒤로 오니까 참일 때의 문장을 실행하고 else 뒤에 거는 안 하죠.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겠습니다. 만일 이 문장을 하고 난 다음에 else를 끝내고 이 else로 오나? 이것이 헷갈린다면 다시 앞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들여쓰기를 이렇게 else if를 나란히 하지 않은 걸 보기 바랍니다. 이 if는 크게 하나의 if문이에요. if 조건이 참일 때는 여기를 그렇지 않다면 어디를? 이 if 부분을 실행하는 거니까 이 if의 조건이 참일 때 문장 여기 하고 난 다음에는 if문을 끝내야 되니까 곧바로 입니다로 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가 되죠. 우리가 if문을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은 지금처럼 else if, else if를 사용하면 이 중에 하나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else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죠. 지금처럼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조건은 age에 45가 들었을 때 참이니까 20대를 찍죠. 그런데 else가 없어요. 여기서 if문이 끝난 겁니다. 새로운 if문이 시작하고 이 조건이 참이니까 또 printf를 하고 else가 없죠. if문이 끝났어요. 또 새로운 if문이 시작하고 조건이 참이니까 밑에 걸 출력해요. 왼쪽은 else가 없는 if문이 3개 있는 거고 오른쪽은 크게 보면 하나의 if문이고 이 if문 안에 else 뒤에 if가 중첩이 되어 있고 이 else 뒤에 또 if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차, 영차. 머리를 싸매고 심화도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이용하면
이름은 같더라도 딱 한 사람을 구분해낼 수가 있죠. 이 주민등록번호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해주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이죠.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 7번째 수를 입력받아서 이 사람이 2000년 이후 출생한 여자인지 그 전에 출생한 남자인지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남녀 4가지 종류가 있나? 자, 일단 주민등록번호는 정수니까 인티정 변수 n에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7번째 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1이라면 2000년 이전에 출생한 남자, 2라면 2000년 이전에 출생한 여자, 3이라면 2000년 이후에 출생한 남자, 4라면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여자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3, 4를 쓰겠지만 선생님은 1, 2 중에 2에 해당하겠습니다. n의 주민등록번호 7번째 수를 입력받고 이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출력할 결과가 달라지니까 if나 스위치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먼저 작성해 볼게요. 스위치문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위치,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이 n의 값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달라지니까 n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스위치문의 본체 시작 케이스 1이라면 2000년 이전에 출생한 남자라고 출력하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실행하지 않고 이 스위치문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브레이크 꼭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가 2일 때는 2000년 이전에 출생한 여자라고 출력을 하고 역시 브레이크로 끝내게 3이라면 2000년 이후 출생한 남자 출력하고 끝내고 4라면 2000년 이후 출생한 여자라고 출력하고 끝내고 그런데 5이거나 6이거나 7이거나 8이면 외국인이었어요. 이런 4가지 케이스를 따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5 콜론, 케이스 6 콜론, 케이스 7 콜론, 케이스 8 콜론, 케이스 5, 6, 7, 8 다음에 아무런 내용이 없죠. 케이스 5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없는데 특별히 그만두라는 브레이크도 없고 제어문이 없으니까 옆으로 케이스 6, 또 옆으로 케이스 7, 또 옆으로 케이스 8까지 가서 외국인을 찍고 브레이크 제어문을 만나면 스위치문을 끝내겠어요. 이렇게 케이스 5, 6, 7, 8을 연달아서 씀으로써 n 값이 5라면 1 아니죠, 2 아니죠, 3 아니죠, 4 아니죠, 5이죠. 5인데 특별히 제어문이 없으니까 옆으로 가서 외국인을 찍고 끝내고 만일 n이 7이라면 7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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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에 6도 아니네 7 맞는데 다음에 케이스 8 갔다가 외국인을 찍고 끝내고 즉 케이스 5이거나 6이거나 7이거나 8 이렇게 or 조건을 표현할 때 케이스 레이블만 사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부터 8까지 숫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있을 수 없는 숫자죠. 그래서 디폴트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를 출력하고 스위치 본체 끝내고 나면 자동으로 return 만나서 끝내게 되겠죠. 오늘 심화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 케이스 5, 6, 7, 8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하면 외국인을 출력하게 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스위치문을 if 문으로 작성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n이 1이라면 2000년 이전 출생 남자라고 출력하면 되니까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else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 3, 4, 5, 6, 7, 8인 경우가 있다. 이 중에서 2일 때만 2000년 이전 출생 여자를 출력하면 되죠. else 뒤에 또다시 if를 이용해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출력하도록 한다. n이 2라면 2000년 이전 출생 여자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는 3이라면 이렇게, 그렇지 않고 4라면 이렇게, 그 다음 자 1과 2가 3과 4가 아니라면 남은 것은 5, 6, 7, 8 외국인인 경우인데, 케이스 스위치문에서는 케이스를 이용해서 케이스 5이거나 케이스 6이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if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n이 5보다 크거나 같고 n이 8보다 적거나 같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n이 5, 6, 7, 8 네 가지죠. 이 경우라면 외국인을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경우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하면 되니까 else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문과 if문 비교해 보면 이렇게 잘 비교가 되죠. 다음 시간에는 특정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하는 데 사용하는 빙글빙글 또는 for문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이 for문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의 프로그램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 있을 거예요. 기대해도 좋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요. See you again next time.